지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ggplot2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롯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시간 하고 그 전에 한 30분 정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을 지금 커버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들이 statistical transformation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어떤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 할 때 그 데이터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어떤 계산을 통해서 계산에 의해 얻어진 값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겁니다. 이 첫 번째 거는 XY 플롯인데요. 이산 분포도인데 얘는 있는 값 그대로를 보여주죠. 근데 자, 두 번째 geom object가 지금 aesthetic 매핑의 x 값의 price를 넣고요. 지금 다이아몬드에서요. 다이아몬드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한번만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을 해보면 되게 새로운 그런 지금 플랫이 나왔습니다. 자, x값은 뭐라고요? 캐럿이죠, 캐럿. y값은 price예요. 캐럿은 다이아몬드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까지 있고, 무게가 클수록 우리 어떻게 예상했어요? 값은 올라갈 것이다. 대충 맞네요. 그쵸? 작은 것부터 크게 이렇게 쭉 무게가 커질수록 값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무게뿐입니까? 아니죠. 무게에 또 어떤 것들은 뭐죠? 컬러도 값을 결정하고 또 얼마나 잘 컷되어 있는지 컷의 퀄리티도 결정을 합니다. 값을.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진짜 단편적인 무게에 대한 무게와 값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값은 과연 어떤 분포로 분포가 되어 있을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옴 오브젝트는 뭐라고요? 히스토그램을 볼 텐데 x에는 프라이스로 넣고 어떤 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지금 프라이스의 분포도가 지금 작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점점 프라이스가 많아질수록 그 개수는 점점 작아집니다. make sense 하죠? 이렇게 같죠? 여기 얘만 다르고 얘는 좀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 코드를 보면 저희가 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그 카운트 값을 줬나요? 안 줬죠?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얘는 계산을 했어요. 얘가 계산을 해서 결국 이 카운트 값, Y축에 보이죠? 카운트를 값을 각각의 이 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고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몇 개의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몇 개의 그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지 여기 보였습니다. 이게 statistical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bar 차트도 마찬가지. bar 차트도 각각의 다른 그 디스크리트한 밸류에 따라서 그것의 하이트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bar 차트는 하이트로 얼마나 많은 프리퀀시가 생기는지. 히스토그램은 전체적인 그 x 도메인을 x 값을 각 그 구간별로 나눠서 정해진 구간별로 나눠서 그 각각의 구간에 몇 번이나
그 값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무더라는 게 있죠. 아까 우리 지옴 스무드라는 펑션을 썼는데 지옴 스무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뭐였죠? 그 지온 포인트부터 생각해 보세요. 포인트에 여러 포인트가 이제 포인트 밸류가 있는데 그 밸류 중에 가장 가까운 직선 또는 곡선을 찾는 겁니다. 스무드 같은 거에는 곡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간단히 하나의 곡선으로 이 두 베리어블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렇게 프리딕션 하기 위한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 안에서 다 그 주어진 그 티오리에 따라서 주어진 이론에 대해서 그 밸류들을 어플라이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박스 플롯이 굉장히 잘 사용을 하면 굉장히 보기 좋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그런 플롯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박스 플롯에 대해서 좀 보죠. 자, MPG로 다시 돌아가서 MPG 박스 플롯을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박스 플롯에 지금 이 박스 플롯 이게 지금 박스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박스 플롯인데 이게 지금 위스커 그 박스 밑에 이걸 지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얘가 밑이고 얘가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로. 근데 Q1이 어디냐면 25%의 그 그러니까 밸류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똑바로 순서대로 세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디안을 찾을 수 있죠. 가장 중간에 있는 값, 네? 딱 중간에 있는 값. 민하고는 다릅니다. 중간에 있는 값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 25%의 데이터가 있는 밸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쫙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오더링을 한 다음에 작은 것에서부터 제일 작은 것에서부터 25%에 있는 값. 그리고 얘는 이 박스에서 이 위에 있는 선은 75% 작은 것에서부터 75%에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쭉 위스커가 생기고 이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의 그 바가 있는데 얘네들은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Q1, Q3는 얘가 Q2죠. 사실 미디언이지만 50%에 딱 들어가 있는 그 값입니다. Q1과 Q3는 그 포인트들의 값이고 미니멈과 맥시멈은 이 Q1과 Q3 이 50% 중간에 50% 있는 이 이 중간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합니다. IQR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 25%의 값 마이너스 이 인터쿼타일 이 레인지 이 두 개의 레인지의 1.5배를 곱한 이 1.5배 곱한 값을 뺍니다. 근데 얘보다 더 실제 낮은 포인트를 가진 밸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지금 이 50%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 레인지로부터 너무 많이 작거나 너무 큰 애들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아웃라이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롯이 보이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XY 매핑을 보면 요것만 한번 볼까요? 얘를 지원 포인트로 한번 보죠. 플러스 자, 지원 포인트로 보면 재밌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던 X 값이 컨티뉴어스한 상황과 Y 값이 컨티뉴어스한 상황 두 개가 아니고 지금 X 값은 디스크리트한 상황이 됐습니다.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을 X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 몇 개의 클래스가 있었습니까? 7개 클래스가 있었는데 투시터에 이만큼 이렇게 있죠. 각각의 분포가 다릅니다. 그죠? 이걸 보고 컴팩트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미디언 값은 어떨까? 그리고 50%의 밸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을까? 그리고 얘네들은 얼마나 그 IQR 인터쿼터일 레인지로부터 벗어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박스 플랫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포인트 대신에 지원 박스 플랫을 넣어보세요. 자, 어떤가요? 훨씬 보기 좋죠? 아까 얘보다. 훨씬 이 보여주는 그 인포메이션이 훨씬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투시터의 미디언 밸류 이 지금 두꺼운 선으로 보여지는 것이 미디언 중간값입니다. 이 전체 데이터의 중간값.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서브컴팩트 같은 경우에 중간값이 여기 있는데 이쪽이 훨씬 넓죠. 이쪽이 넓어요. 그 말은 여기에 훨씬 많이 그러니까 덴시티가 이 밑에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보다. 그래서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어쨌든 얘가 중간값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아웃라이어예요. 보면 순서대로 정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은 그 하이웨이 마일리지가 높은 것 컴팩트, 미드 사이즈, 섭 컴팩트 얘네들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픽업 트럭이나 SUV가 굉장히 마일리지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쉽게 박스 플러스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얘가 statistical transformation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보기가 편하죠? 이 박스 플롯이 얘보다.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컨셉인데요. 이건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포지션 어저스먼트. 아까 그 우리가 계속 봤던 디스플레이스먼트와 HWY의 플러스를 한번 보죠. 이 플러스를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100 몇 개의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들을 다시 세어보면 106개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같은 밸류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같은 밸류를 가진 것들이. 그럴 때 한 포인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어느 만큼의 많은 포인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 포지션을 조금 더하거나 빼서 이쪽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여러 개의 포인트를 각각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세요. 보이죠? 여기 사실은 이거 없이 한번 해봅시다.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얘와 얘. 그게 다르죠? 이쪽에,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 여러 개의 그 오버라이트 된 겁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같은 밸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지러라는 약간씩 다른 밸류를, 정말 작은 밸류를 더하거나 빼서 예, 포지션이라는 아규먼트예요.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다른 밸류들이 가진 곳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았죠. 그렇죠? 여기도 한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어떤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데모로 제가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bar 차트에 심플 bar 차트가 있고 컬러드 bar 차트가 있고 스택드 bar 차트가 있고 사이드 bar 차트만 해도 여러 가지 bar 차트가 있죠. bar 차트를 한번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세 가지만 일단 네 가지 봅시다. 자, GG 플랫 다이아몬드, 우리 다이아몬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핑을 X는 컷, 여기 필이 나옵니다. 필도 컷. 그랬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보죠. 오, 재밌는 색깔과 플랫이 나왔는데, 자, bar 플러스로 X의 컷, 몇 개의 컷이 있으니까 다섯 가지의 다른 그 컷의 종류가 있었죠. fair, good, very good, premium, ideal. 아이디얼이 제일 많네요. 아이디얼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다른 카운트를 다른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죠. 자, 요번에는 컷으로 하되 지온 바라고 했어요. 지오메트릭 object가 요번엔 bar 플롯이에요. 지온 bar. 매핑을 X는 컷, 그 다음에 fill은 clarity로 하자고요. clarity라는 두 번째 정보를 넣겠습니다. clarity 어떨까요? 자, 얘가 없었어도, fill clarity가 없었어도 bar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 bar 플롯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근데 이 각각의 bar 안에 다른 클래리티 종류의 타입의 다이아몬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클래리티가 몇 가지 클래리티가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가지의 다른 그런 투명도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얘는 얘가 된 거예요. 그 아이디얼한 지금 컷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S1, SI1하고 얘네들이 제일 많네요. 그쵸? SI1, SI2 얘네들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색깔로만으로도. 세 번째, 포지션이라는 아규먼트를 이 지온 바에다가 줬어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포지션이라는 아규먼트에 fill 해라. 돼요. 자, 얘와 이 bar 플롯과 이 bar 플롯의 차이는 뭔가요? 얘는 단순히 카운트이고요. 각각에 대한 카운트. 제가 궁금한 건 페어에서 이 클래리티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클래리티 타입 다이아몬드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포지션 and equals field 하면
이 전체를 원으로 봅니다. 다 지금 원으로 계산을 했죠? 1로 0부터 1로 계산을 하고 이 각각의 클래리티 그룹을 각각의 다른 그룹을 다른 색깔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교를 하자면 페어한 것에는 지금 S1, SI1이 훨씬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여긴 그거보다는 좀 적네요. 아까 많아 보였는데 근데 이 좋은 곳으로 갈수록 지금 그린을 보십시오. 그린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죠. 그린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네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음, 포지션을 낮이라고 넣으면 어떤 게 나오나 보시죠.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포지션 아규먼트에 feel이라는 value를 넣으면 이렇게 스택드 bar 차트 있지만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 0부터 1까지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position equals dot이라는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side by side로 나와 보여줘요. 이것도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ggplot2를 사용한 그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중요한 것들을 오늘 많이 배웠는데 다시 한번 살짝 리뷰를 해보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 코드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discrete variable이 어떤 것인가 이산돼 있는 컨티뉴어스하지 연속성이 있지 않은 그런 베리어블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facet, 면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 분할을 해서 이 면 분할이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 면 분할이 보이시죠? 면 분할이 이렇게 훨씬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한꺼번에 컬러나 아니면 쉐입의 다른 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명료하게 그 다른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도 그렇고 또 오늘 배운 것 중에 또 다른 발 차트들에 대해서도 좀 배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오메트리 오브젝트가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statistical transformation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플롯이 있다는 거 배웠죠? 바 차트나 히스토그램도 다 카운트를 세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스무드는 어떤 그 포뮬라에 의해서 정해진 그 티오리 이론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 가장 적합한 값을 보여주는 것이고 박스 플롯은 역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통계값을 스태티스티컬한 값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풍부한 그런 정보를 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앞으로 한 수업 시간으로는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랩, 그 엑서사이즈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엑서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옆으로 빼놓고,
랩에서 3.5.1 저희 교과서 저기 텍스트북에서 어, 어딨나요? 여기서 3.5.1 가보죠. 퍼셋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봅시다. 1, 2, 3, 4번 할 거거든요. 음. 자, 첫 번째 질문이 이 What happens if you first on a continuous variable? 이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것에 또 영어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글로 어, 지금 해석하면서 해보죠. 그 퍼셋에 컨티뉴어스 연속성 베리어블을 연속 변수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퍼셋 사용할 때 어, 이런 어, 됐나요? 여기 있습니다. New share. 자, 이 퍼셋 면 분할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가로축에는 discrete variable이 나왔고 오른쪽에는 highway variable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파셋에서 지금 이거는 어떤 어, 것을 기준으로 나눴나요? 가로에는 지금 displacement는 continuous variable이죠. highway도 continuous variable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나누기를 이 discrete variable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discrete variable로 이렇게 클래스로 나눴는데 여기서 클래스로 나누지 않고 만약에 continuous variable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시고 어,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올지. 자, 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쉐어를 해서 그리고 아까 했던 곳에서 카피를 해서 자 여기다 넣죠. 얘가 아까 퍼스트 그레이드 여기 뭐였었죠? 클래스였었어요. 그쵸? 클래스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의 넘버 오브 로우가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쵸? 다 7개의 클래스가. 여기를 CTY로 한번 해보죠. 컨티뉴어스 하죠? 도시에서의 어, 그 거리,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 한번 해볼까요? 오,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90, 11, 12, 13, 이제 쭉 나오는데, 얘가 이 다른 그, 그 마일리지를 가진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마치 디스크리트인 것처럼, 어, 생각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어때요? 퍼셋 면 분할을 할 때는 항상 디스크리트한 것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두 번째 문제. What do the empty cells in plot with first grid, first grid drive, 세로상의 드라이브, 가로상의 CLY 실린더 크기를 한다면 이게 지금 밑에 보여준 플롯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얘를 한번 해보죠. 만들어 보죠. 지금 얘가 기억나세요? 자, 드라이브가 왼쪽에 가로에 있고 실린더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세로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 있고 실린더가 다른 크기가 있는데 얘네들은 empty 스페이스가 있어요. empty 스팟이. 그렇죠? 또한 이것도 어, 뭔가 지형 비러를 해서 하면 사실은 얘는 에러가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지음 지로를 보여줄 수 없는 어, 플랫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주죠. 다른 에러가 나서 플랫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퍼셋 그리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퍼셋 그리드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십시오. 제가 풀어놓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개의 다른 점, 얘를 코멘트 시키고 런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하고 얘의 다른 점이 뭐냐? 이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empty 플랫이 있잖아요. 지금 관계는 그대로 가죠. 여기에 밸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륜구동이면서 다섯 개의 실린더를 가진 것, 여기도 사륜구동이면서 다섯 개의 실린더를 가진 곳에는 observation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얘보다 훨씬 얘는 지금 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의 밸류인데도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훨씬 보여주기 좋은. 잠깐만요. 다시 쉐어를 안 했습니다. 쉐어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플랫하고 이 플랫이 위에 거예요. 위에 거 지원 포인트로 단순히 X와 Y의 이 드라이브 타입과 실린더를 보여준 이 플랫과 두 번 밑에 있는 이 플랫, GG 플랫에서 파셋 그리드 드라이브와 실린더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두 개의 플랫의 연관성을 알아봐라라는 건데 여기 지금 empty 한 플랫들이 뭐죠?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포인트가 없죠? 아무 포인트가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세븐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7 그러니까 7기통이라는 거는 저희 데이터에 없었어요. 근데 얘를 이 그 Y 세로 플러스에 세로 엑시스에 보이다 보니까 여기다 넣은 겁니다. 얘가 마음대로. 여기는 없잖아요. 세븐이 없죠? 당연히 없죠. 이거는 기통이
우리 밸류에는 4, 5, 6, 8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7은 하나도 없고, 5 여기에 사륜 구동이면서 오기통인 것은 없고요. 후륜 구동이면서 사기통이거나 오기통인 것도 없습니다. 볼까요? 사륜 구동이면서 오기통인 건 없고, 후륜 구동이면서 오기통인 거나 사기통인 건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어느 게 더 보기 쉬워요? 이게 훨씬 쉽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어, 지금 두 개의 다른 그 코드를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 그리드에서 이 Y축, 그 세로축에 들어갈 베리어블만 넣고 가로축에 들어가는 베리어블을 닷을 넣었어요. 점을 넣고 점은 무시한다는 거죠. 지금 세로에만 drv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세로로 나오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위아래로 세로로 지금 보여집니다. 각 타입은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렇게 해서 그렇죠? 쉐어를 바꿔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로 하나, 둘, 셋 이제 스택돼 있죠? 하나, 둘, 셋 세로로 나오고 각각의 그 밸류가 세 개의 디스크리트한 밸류가 4, F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거기서 보여준 거는 어떻게 다른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얘들을 없애버리고 자 똑같죠? 지금 CYL을 가로로 지금 실린더를 가로로 4개, 5개 4기통, 5기통, 6기통, 8기통을 가로로 배열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 틸다 물결 무늬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가로 배열, 왼쪽에 있는 건 세로 배열이에요. 네. 자, 세 번째 했고, 네 번째까지만 해봅시다. Take the first facet, the plot in this section. 자,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거기서 물어본 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What are the advantages to using first setting instead of the color aesthetic? 왜 컬러가 아니라, 우린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컬러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면 분할로 보여주는 게 낫지. 왜 그랬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7개나 됐죠. 여러 개, 그, 레벨이, 저희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벨이 7개의 레벨이 있어요. 왜 레벨이냐라고 하냐면, 이게 디스크릿,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몇 개 한정되어 있는 그 밸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처럼 two-seater, compact, mid-size, minivan, pickup, sub-compact, and SUV 이렇게 해서 7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세팅으로 보였을 때의 어드밴티지는 이 각각의 그 타입에 대해서 그 XY 지금 하이웨이 디스플레이스먼트지만 XY 밸류의 베리어블의 그 관계를 클리어하게 따로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이라고 하면 좀 더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더 복잡하게 보이지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3.6.1, 1번부터 5번까지. 3.6.1에 1번부터 5번까지. 이건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에 대한 건데요. 어, 요거는 지금 한 10분만 쉬고 8시, 지금 한국 시간으로 1시부터, 12시부터 제가 랩 시간이잖아요. 랩 시간에 이것 그 두 번째 3.6.1 엑서사이즈를 같이 풀고 그리고 여러분 숙제 랩 1, 2, 랩 1, 3 요 두 개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카톡에 남긴 것처럼 그 시간을 저는 어떻게 쓰고 싶냐면 랩 시간이기도 하고 또 랩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풀고 스스로 풀고 또 풀다가 모르는 것들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로그인이 돼 있을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시간이고 또 오피스 아워를 쓰겠습니다. 오피스 아워를 써서 어, 지금 그 실시간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요 시간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때 저한테 접속을 하셔서 이제 줌에 접속을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8시, 8시, 12시, 한국 시간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